임의수사의 방식부터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임의수사 방식에서 피의자 신문인데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지금 무조건 나올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상하는 게 요 피의자 신문입니다. 보통은 피의자 신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하는 것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21년도 1차부터 한 두 문제 정도 여기서 꽂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이 시행령이 좀 꼼꼼하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 뭐 이 중에 수업 들은 학생들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뭐 고소장을 실제로 내본 사람도 있어요. 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고소장 내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폭행 사건 현장에 있어가지고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의자 신문은 뭐 전통적으로 하는 우리 임의 수사 일종이에요. 상대가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피의자 신문 하는데 검사가 물어보니까 다 뭐 행사한다고 했냐면 진술거부권 행사한다고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이 피의자 신문입니다. 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임의 수사인데 나중에 경찰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실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 근무했던 게 이제 조사기에서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지능팀, 경제팀 이렇게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고 옛날엔 조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하나에 이제 여기 파티션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놨어요. 파티션 막아놓고 여기 이제 책장 같은 거 있고 여기 이제 경찰관 한 명이 있고 경찰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팀이에요. 팀. 두 명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옆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뭐 공용 뭐 서류 같은 거 둘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조사를 실제로 해요. 그러면 피의자가 이렇게 가서 앉잖아요. 피의자 앉으면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거는 임의 수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첫 번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해요. 진술거부권. 너 진술거부권 있다. 너 진술거부권 행사할래?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설명드렸죠.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나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이것도 돼요. 지가 말하고 싶은 거 요거는 말하고 요 말하기 싫은 거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일부만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싹 다 거부하는 것도 되고 우리 묵비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도 되고 일부만 하는 것도 된다. 그게 이제 진술거부권 행사인데 요렇게 앉고 그럼 경찰이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제일 먼저 진술거부권 물어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너 이름은 뭐냐, 주민번호는 뭐냐, 주소는 뭐냐, 뭐 학력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자잘자잘한 것만 물어봐요. 물론 이것도 뭐를 행사하면 되냐면 진술거부권 나 말하기 싫어요. 안 해요. 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끝났으면 그냥 나오면 돼. 이것도 돼.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건데 자 인정신문 같은 거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범죄 사실 누구 아세요? A라는 사람 아세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압니다. 그럼 A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이런 거. 뭐 돈 빌린 적이 있나요? 예,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 갚았나요? 예, 못 갚았습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범죄를 살살 들어가서 범죄를 추궁하는 거야. 왜 못 갚았나요? 아, 그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빌릴 당시 채무 어떤 상태가 있었으면 아, 실은요 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그럼 당신 빌렸을 때 못 갚는다는 거 알았겠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피의자 신문이에요. 보면 보통 이렇게 피의자 신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 시험에 중요한 거는 옆에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옆에 변호인 앉힐 수 있냐 이게 변호인. 저는 지금 변호사고요. 선임계를 내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변호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변호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첫 번째. 일단 내가 만약에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먼저 만날 거예요. 뭐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 만날 거예요. 만나가지고 변호인 이제 뭐 하냐면 신청 등 있으면 접견. 단둘이 만나는 거야. 나랑 사인을 줘야지. 야, 이거 검사가 이거 물어볼 거고 경찰이 이거 물어볼 테니까 요거는 진술거부권 행사하시고 요거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연습 되셨나요? 네, 연습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견하는 거 내가 접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접견은 100% 무조건 해줘야 돼요. 단둘이 만나는 게 접견이거든. 요새는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속 피의자도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접견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겠죠. 이거 얘기하고 절대 이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예 이거는 진술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인을 줘요.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접견이고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는 거 있잖아요. 옆자리에 앉는 것을 참여라고 불러요. 이렇게 옆에 앉죠. 여기 앉아도 되고 옆에 앉는 게 이게 참여입니다. 이렇게 참여인데 자 참여는 뭐 퍼센테이지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참여하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수치로 둔 거예요. 웬만하면 참여시켜라. 100%는 아니지만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여하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금 의자가 피의자가 한 명이고 변호인은 앉을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변호인 돈 많을 수도 있어요. 피의자 돈 많을 수도 있어요. 변호인이 2인 이상,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할래라는 거예요. 지금 앉을 자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2인 이상이면 어떻게 할래? 이게 쟁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게 자, 첫 번째는 누가 피의자를 변호인을 지정하냐면 첫 번째는 피의자가 먼저 지정을 해요.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지정해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수사기관이 먼저 지정하고 수사기관이 지정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지정한다. OX, X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피의자가 지정하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건데 요 순서 하나가 기억하시고 뒷부분에 수사기관이 지정을 하는데 자, 이 뒷부분을 수사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싸워요. 지정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면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자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밑줄 쳐주고 설명 드릴 테니까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변호인이 2인 이상이다. 변호인 이상 2명이에요. 그러면 피의자가 자 나 1번 변호인 하겠습니다. 2번 변호인 하겠습니다. 지정해도 되고요. 피의자가 지정 안 해. 나는 2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수사기관이 1번으로 하세요. 그러면 1번이 들어오는 거고 2번 하세요. 2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수사기관이 지정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도 있냐면 2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변호인이요. 그러면 선생님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2명이 앉습니까? 이럴 수 있죠. 의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 뭐 부족해. 옆에 있는 의자 끌어가지고 앉으면 되지 뭐. 그죠? 선생님 그럼 변호인이 3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의자 끌어서 앉으면 되죠. 선생님 변호인 4명이 어떻게 합니까? 간이 의자 갖고 와서 앉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인이 1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지정은 첫 번째 피의자,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지정할 수 있다. 야, 잘 보시고. 자, 그럼 변호인이 이 접견하는 제도하고 참여하는 제도이고 참여했을 때 변호인의 권한이 뭐냐 이거예요. 변호인은 첫 번째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지금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부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신문 도중에도 가능해요. 중간중간에도 할 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의견 진술은 이거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변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르고 지멋대로 얘기하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 진술만큼은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해라. 차이점이에요. 이의 제기는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의견 진술은 언제 해라? 신문이 끝나고 나서 해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할 시간 주겠다는 거예요. 종료 후에 해라. 만약에 그러나 변호인도 중간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 중간에 도중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중에 말하고 싶으면 그때는 수사기관에 뭐를 받고 승인을 받고 말해라. 승인을 받고 말해라. 이번에 시행령이 들어온 것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승인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많이 보장하라라는 취지인데요. 그건 이따 배울 거고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의 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의견 진술은 신문이 종료 후에 한다. 신문 도중에 할 때는 수사기관에 뭘 받아서 해라?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러면 기본적인 쟁점은 끝난 거예요. 여기 변호인 관련 쟁점이 제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가볍게 또 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